자, 어제 이어서 지역구를 덩어리로 가불병 혹은 가불병정 혹은 가불 후보들 혹은 그 옆 동네와 함께 후보들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양주 팀입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남양주 갑 화도 수동 호평 평내 후보 최민희입니다. 네, 남양주 을 별내 진적 오남 김병주입니다. 남양주 병 저희 8개나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자, 혹시 이 남양주 구호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구호 만들어야 돼요. 뭐 있죠? 예. 네. 저 어제는 처음이어서 그런지 구호가 아직 안 만들어진 팀들 있습니다. 저희가 없을 리가 없죠. 네, 뭡니까 남양주가? 자, 해볼까요? 네, 해봐 주세요. 민주당 개혁 3남매 앞으로! 아, 개혁 3남매? 네, 개혁 3남매. 개혁 3남매. 개혁 3남매 앞으로. 네, 예. 예. 인상이 안 났는데 이거. 아, 그래요? 개혁 3남매 앞으로. 이거 누가 낸 아이디어예요? 개혁 3남매. 아니 저 세 명이 같이 하자는 아이디어는 제가 냈고요. 개혁의 이름은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개혁 3남매가 좋지 않느냐라고 했죠. 왜냐하면 남양주 그렇게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 개혁 3남매 앞으로. 우선 김병주 의원님은 비례에서 지역구로 넘어가기 진짜 어려운데. 네, 예, 이 여의도에 네, 그래서 비례 의원들 잘 안 쳐주잖아요. 네, 그렇죠. 네. 4년 후면 사라질 의원이라고. 비밀인데. 예. 근데 야 현역을 이기고 예. 네. 대단한 경선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경선이 참 어려웠습니다. 예. 처음에는 양자 경선으로 됐다가 삼자 경선 되면서 더 어려웠는데 제가 감산 뭐 이런 거 없이 한 번에 감산 가반 없이? 이상, 네, 예. 가반수로 압도적으로 했죠. 사실 번에? 그렇게 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와 누구가 지금까지 잘 싸워왔고 앞으로 잘 싸울 것이냐. 그리고 남양주는 다핵도시로 발전돼 있어서 통합 발전을 누구가 이룰 추진력을 가졌느냐. 뭐 이런 걸 높게 평가한 것 아닌가. 두 번째는 맞을까요? 추진력 하면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참고로 별넷 다시고 전역하셨는데 자 네. 남양주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조사도 물론 좀 오래된 거예요. 그 리얼미터 조사도 좀 오래된 것이고 최근 조사는 아직 없는데 대체로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네. 네. 기분 좋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늘 겸손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겸손하게 뛰고 있습니다. 근데 겸손은 힘들다. 처럼 늘 고개를 낮추려고 하고 또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후보는 이 지역에서 재선 의원이시고 유일하게 재선이 되려고 하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재선이 되려고 네. 유일한 현역 의원이시고 그래서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많이 했는데 격차가 상당히 있어요. 예. 격차가 두 자리 숫자로 대체로 유지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조사기관에서도. 예. 얼굴이 거만한 표정이네. 아니 그렇지 않고 아니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랑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이에요. 사실 저희 지역이 남양주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난 4년 전에도 첫 여론조사는 꽤 높게 나오다가 실제 투표를 열어보니까 3%로 간신히 이겼거든요. 박빙으로 이겼어요. 그때. 예. 점점점 여론조사 발표도 좁혀졌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네. 저희는. 그러니까요. 누가 안심할 수 있겠어요. 선거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조심해야 되고 여론 뒤집히는 데는 2, 3일이면 뒤집히거든요. 동네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넉넉하지만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자, 최민희 의원은 관련 조사가 아직 나온 지가 없죠. 근데 저는 했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발표는 예, 발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양주 갑이 예. 관심 지역이었습니다. 왜냐? 재선 현역인 조응천 의원이 그렇죠. 탈당을 해버리고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응천 의원의 경쟁력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예. 재선이니까. 예.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여기저기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냥 여론조사 꽃에서 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저와 예.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1.6, 1.8% 옮겨가는. 그러니까 사람을 넣은 게 아니라 후보를 대비했을 때 어딜 찍겠냐. 예. 이렇게 옮겨가는 정도? 그 정도 외에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아 궁금하네. 저도 궁금한데요. 아 궁금하네. 예. 근데 남양주 갑은 사실 밭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젊은 도시인데 그렇죠. 조응천 의원의 탈당으로 험지가 된. 그래서 그렇죠. 저는 얼굴이 안 좋은가요? 조홍천 의원이 탈당하고 개혁 신당으로 가고 네, 그리고 새로운 미래 합당하고 네. 이낙연 대표하고 손 잡고 그럴 때 출렁였죠 여기가. 그때 출렁일 때 아마도 누군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조응천 의원이 좀 높게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의 이 정치적인 파동, 파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받게 된 거죠. 탈당과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와 또 둘이 결별하고 이런. 그래서 지금은 근데 좀 안정되면서 현장을 다녀보면 두 개의 응징론이 있습니다. 윤석열 응징 그리고 탈당한 조응천 의원도 혼내주고 싶다.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워낙 탈당해서 당을 옮기거나 무소속 간 분들이 많아가지고 배신자 응징론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예. 그 예전에는 그게 재미를 볼 때도 있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친박연대 이런 건 재미를 톡톡히 봤죠. 이번에는 지금까지 여론조사상으로는 재미가 없네요. 예. 끄떡끄떡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 이번에 뭐 민주당 경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네.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잖아요. 큰 흐름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이런 시대 정신이 도도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저는 오히려 갑 지역에서도 그 시대 정신의 대표 주자 최민희 후보님이 또 압승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기원도 합니다. 배신자론의 가장 핵심이 집약적인 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이잖아요. 민주당 시장으로 하셨던 분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제2의 김태우라고 불리는 아 그렇죠. 사면 받았고요. 네. 예. 그런데 저희 지역을 보면은 자 이름도 말합시다. 조광한 저 조광한 후보죠. 전 남양주 시장이 예. 예. 저희 지역에서는 의외로 관심이 굉장히 없습니다. 조광한 후보가 약간 사라져 있는 느낌. 윤석열 심판론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얘기하시지 조광한 언급을 거의 안 해요. 조광한 후보를. 이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오히려 갑은 조응천 의원 현역 의원이니까 아마 이 심판론을 같이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조홍천 의원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민주당 지지층은. 네, 근데 저희는 별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사라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거는 좀 창피해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했나요? 을 지역 선거법 조심하시고요. 네, 을 지역이 객관적이라서 예. 을 지역 사실 남양주는 하나의 주지 않습니까? 하나의 시기 때문에 최민희 후보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사실은 서로 돼야 된다고. 가불병에서 네, 네, 한동네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서로 다른 지역구 네. 왜냐하면 지역구를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네. 인식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선거 때 돼야지 알 수 있는데 최민희 의원 얘기도 많이 하고 김영주 의원 네. 얘기도 많이 하고 김용민 의원 얘기도 많이 하고 뭐라고 합니까 김영민 의원에 대해서는 김용민 의원 너무 훌륭하고 개혁의 선봉에 저렇게 서야 된다. 최민희 의원처럼 후보처럼 또 언론 개혁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 남양주가 너무 삼남매가 잘 어울린다. 세 분 이렇게 지역구별로 서로 친하지 않은 그 동네도 있거든요. 아, 저희가 사실은 근데 가불병 여기는 좀 친한 거 아주 친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난 시기에 저희가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도 남양주 시장, 가불병 전부 이제 남양주 이제 민주당이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화합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남양주는 그때는 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죠. 네. 제가 이제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처음에 셋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면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각각 지역 이슈가 생기니까
이게 와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조홍천 의원하고 김영민 의원은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내에서 늘 반대되는 입장을 하고 예, 있죠. 옆 동네인데. 예, 제가 의총에 나가서 발언만 하면 바로 소리 지르고 조선일보 가서 이상하게 얘기하시고 막 그랬죠. 서로 예. 전혀 상반된 입장을 가진 옆 동네 지역구 의원이니까 이 동네에서는 새가 안 좋았지. 이번에는 세 분이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사안별로. 자, 최민희 의원님 그 국민의힘 상대 후보는 누굽니까? 윤학준 후보라고 아하. 전 해병대 사령관 아하. 출신이십니다. 근데 이 지역은 사실은 윤학준 후보보다는 심장수 후보가 더 조직력이 탄탄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분이 페널티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아니 그 군 출신이라면 그 남양주 을로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병주 후보 사성장군하고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왜? 근데 잽이 안 되지 사성장군과 않아요? 삼성장군이 잽이 되나? 붙으면은 사성과 삼성 안 됩니까? 네. 그러네요. 아니 금메달 하나 하고 은메달 10개 하고 같이 와. 아니 군 출신끼리 붙어야 되는데 네. 옆 동네로 갔네. 예. 우리 을에서는 청년 정치인이 예. 지금 나와서 그 지역 토백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주 열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네,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뭐 페어플레이를 하려고 서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됐잖아요. 이종섭 저기 장관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예. 알죠. 군의 후배고. 네, 예. 예. 군의 후배는 아니고 동기생. 아 동기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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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네. 동기면 더 잘하시겠네요. 네, 예, 더 잘 알죠. 이분이 호주 대사를 네. 할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아니 전문성보다 격이 안 맞죠. 예를 격이 안 들어서 맞죠. 호주 대사는 차관복급인데 그렇죠. 국방군에서는 서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는 투스타나 쓰리스타, 삼성장군이나 그런 분들이 가는 것이 적격인데 물론 이분은 이종섭은 쓰리스타 출신이긴 하지만은 장관이잖아요. 국방 최근에 장관을 했기 때문에 네. 장관이 가는 것은 안 맞고 일단 격이 안 맞고. 그리고 핵심 피의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핵심 증인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을 임명을 한다는 왜 것은 보냈을까요? 선거법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말씀하세요. 왜 보냈을까는 저는 사실 이 해병대 그 사망 사건 외압에 대해서 국방이나 운영에서 계속 밝혔잖아요. 그때 퍼즐이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한 80% 맞춰졌어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에 법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공수처 조사하고 재판에서 나와서 점점 옥죄고 있으니까 그 핵심 피의자 중간에 대통령실과 연결해 고이며 키맨인 이종섭 장관을 대사로 보냄으로써 이것을 어떤 옥죄오는 이것을 단절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을 너무 잘할 겁니다. 이종섭 장관 군인 시절에 이종섭 장관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좀 유화적이면서 명예를 중시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 조사라든가 이런 법정에 가서 점점 조사를 받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거기서 그대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입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 그 철면피하고 네. 얼굴 두껍고 막 그런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종섭 장관 스스로도 내면의 갈등이 지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호주로 이렇게 도피성 또는 해유성 이렇게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슷한 게 예전에 국감 앞두고 국방부 장관 바꿨어요. 국감 직전. 그랬죠. 그랬죠. 이 두 번째예요, 사실은. 그 전에 국회에서 예. 추궁을 당했을 때 사실은 좀 밀리는 감이 있었거든요. 네. 예.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가 네. 모른다고 한다든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합리적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선언 해버리면은 네. 하는 불안감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고 있죠. 그 김영민 후보는 지금 그
선대위 합류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명도 많이 올라갔어요. 4년 전만 하더라도 신인이어가지고 선거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코올리던 시절이 있는데 선대위원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최고위원도 했잖아요. 네. 초선으로서 최고위원. 야, 김영민 4년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4년 사이에 4년 전을 기억하시는 또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김영민 많이 컸다. 막 이러면서. 자, 그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알지?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이잖아요. 예. 이종섭 장관을 불러드립니까? 민주당은 계속해서 저희는 계속 그 소환해야죠. 이종섭 장관 끊임없이 얘기하고 지금 우리 선대위가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정권 심판입니다. 이번 선거의 성격은 정권 심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이 최상병 사건이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윤석열 검사 시절에 그 수사하다가 좌천됐잖아요. 정권의 눈에 안 맞아서 그 당시만 해도 좌천에서 끝났는데 이 정권은 박정훈 대령 어떡합니까?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하고 그렇죠. 더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본 사람이 더 심하다라는 걸 뭐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부각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가져올 것이고요. 결국에 이번 정권 심판은 국민들께서 정치적인 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심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법적 심판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심판 끝나고 나서 법적 심판을 할 수 있게 민주당도 몰빵이 필요한 것이고요. 총선 끝나고 나면 발의될 특검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죠. 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이고 이게 모아서 특검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정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국정농단 특검처럼 모아가지고 그렇죠. 아예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죠. 4월 4 예. 이채 양명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 이채 양명주 중에 어떤 것은 국정조사, 어떤 것은 특검 이렇게 하고 사실상 이채 양명주가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상병 이건 사망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네. 최상병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의혹 그다음에 명품백 디올 의혹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의혹 이 5개가 이채 양명주 그래서 민주당이 누가 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민주당 5대 심판론 중에 네. 이제 저게 들어가는 거죠. 예. 요거 이게 술병으로 만든 그 패러디 사진도 있던데. 이채 양명주라고. 예. 안진걸 수장이 저거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진걸 소장이 만든 쓸데없는 거 많이 만들어요.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한 번 모실 타이밍이 되면 이 격차가 꽤 있는 것 같은데 격차가 줄었다든가 박빙이 되면 저희가 또 모실 텐데. 그럼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나온 게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나오신 게 필요한 거 있습니까? 빨리 간단하게 필요한 거 말씀하시고. 저 들어가세요.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 후원이 의원님도 잘 안 들어와요. 네, 혹시 후원 계좌 보여주시면 후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잘렸어요 지금 화면에 다시 다시 가운데. 짠. 다시 가운데. 가운데 아 그렇죠. 네. 네. 저도 후원금이 간절한데 후원금이 저 생각을 아주 못했네요. 부족합니다. 확대해 주세요. 잡을 거면은 화면을. 예. 남양주 개혁 3남매 모두 다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세요. 저기를 모아서 나눠줄 수는 없죠. 일단 여기부터 채워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필요한 게 황상무 수석 빨리 사퇴하십시오. 항상 무슨. 네. 빨리 사퇴하십시오. 그렇죠. 예. 김명주 의원님 네, 저는 남양주을에서 4월 10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4월 10일은 남양주을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네, 필요한 게 없어요? 네, 좀 많죠. 특히 후원, 특히 군 출신에게는 후원이 잘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예비역들은 왜? 군에서 그 정치적인 중립이 훈련이 돼 있어서 후원을 하는 걸 몰라요. 그 수많은 선후배들이 예. 후원하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예, 그래서 국방위가 인기 없는 것이 후원금이 안 들어와서 인기가 없어요. 오, 실제. 아무 상관 없는데.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네. 김병주 의원과 저는 경선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경선 비용이 수천만 원입니다. 자, 알겠어요. 자, 들어가 주세요 이제. 자, 또 모시지 않길 빌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남양주 팀이었습니다.